오늘은 시즌1 마지막 이야기였던 76회 뉴욕 맨하탄 남자 간호사 편에 나오셨던 피터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그때는 제가 집에서 진짜 식탁에다 설치해놓고 국제전화로 녹음을 하는 바람에 3시간 넘게 아주 제가 서로 고생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음질이 너무 안 좋아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 잘하셨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직접 한국에 오셔서 다시 모셨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또 특이하게 사전에 원래 인터뷰 없이 하는데 부득이하게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혹시 닉네임이 피터신데 네네. 우리 카페에 또 피터 더 캣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피터로 바꿨더라고. 음. 짧은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네네. 피터님이 먼저 쓰셨으니까 좀 양해 구한다 그랬더니 피터 더 캣으로 다시 바꾸셨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닉네임에 의미가 있으세요, 특별히? 세례명이죠, 어릴 적에. 예, 어머님 성당 다니셨기 때문에. 예. 또 우리 교우시네. 베드로라 그러죠, 보통. 예, 베드로. 베드로가 피터죠. 뉴욕에는 네. 남미 사람들 많이 살기 때문에 예. 베드로. 베드로. 예. 근데 피터. 친근감 네. 주기 위해서 괜찮네요. 예. My name is 베드로 이렇게 합니다. 예. 예. 베드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 그렇죠. 피터라고 해요. 피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례명인 거고 이제 저는 레오고 네. 우리 저기 시드님은 종교가 저는 종교가 없고요. 없죠. 이미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네. 종교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젊은데 좀 긍정적으로 사시면 안 돼요, 좀?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 하세요는 워낙 종교가 없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인사는 안 드렸는데 방청객이 또 한 분 계세요. 우리 작가 하세요 학교 선배님이 방청 나오셨는데 오늘 반갑습니다. 예. 아유, 긴장되네 또 우리. 방청객이 계시니까 이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피터님이 이제 닉네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맨하탄 마운트사이나이 병원에서 중환자실 근무하고 있는 네. 말 그대로 남자 간호사입니다. 발음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도 멋지시네요. 한국말이 좀 편하시죠, 그래도? 너무 편하죠. 예. 아유, 다행이다. 또 영어가 편하다 그랬으면 우리 또 영어는 아주- 너무 불편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맨하탄의 남자 간호사라 그러니까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희소성이 있죠. 남자 간호사는 네. 요즘 많이 있긴 한데, 예. 이제 지역 기반이 맨하탄이고, 그렇죠. 또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살다 왔기 때문에, 일종의 신분 세탁 비슷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저기 성수동에 있는 병원에 있는 남자 간호사입니다. 이거보다는 또 비하한 건 아니고 성수동이 좋아요. 요새 거기 발전이 많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은 언제 어떤 계기로 가신 거예요? 오래전에 사실은, 네네. 이민을 생각을 했고, 제 몸이 이 한국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본능적인 느낌을 오래 가지고 있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오랜 마음이나 물질의 준비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한 10여 년 전에 이민 변호사하고 좀 깊이 있게 뜨겁게 토론했죠. 남자분이시고. 변호사요? 네. 남자죠. 예. 여자면 좀 이제 내용이 재밌어지는데 뜨겁게 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잘 진행이 돼서 2010년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결정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기반이 있죠. 서울에서 네네. 오랜 살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더 늦기 전에 좀 탈출구가 필요했고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다짐을 하면서 짐 싸서 떠났습니다. 지금 만족하고 계신 거고요. 예,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100%? 90%도 아니고? 네, 100%. 부럽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한국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가 예, 있고 예. 볼 때마다 놀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뜨길 잘했다. 잘했다.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네. 다음에는 한국을 놀러 다녀야지. 관광객으로 오면 서울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곳인데 네. 삶을 꾸려가기에는 여러 가지 좀 치는 게 많았죠. 부모님들은 아직 한국에 사시는. 예,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 건강이 좀 안 좋으신 이유도 제가 이번에 방문하게 된 계기였고요.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카톡도 하고 네네. 연락도 이제 주고 받았는데 직접 이제 출연을 다시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번에 온 것 중에서 좀 중요한 일이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1번으로 생각하고 약속을 이제 지키려고 예. 노력했었지만 이제 와 보니까 예. 생각을 해보니까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예, 1번은 이제 부모님 문제가 있었었고 2번은 뭐예요? 2번은 이제 치아 문제 때문에 치아. 예, 이제 임플란트를 좀 했었어야 돼가지고 예, 그게 저한테 좀 중요한 문제였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훨씬 저렴하죠.
그렇죠. 요즘 유행하는 가성비죠, 뭐. 가성비가 예. 좋고. 보험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음. 실력 대비 확실히 월등한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구나. 손재주가 우리나라 의사들이 좋은가 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냥 퉁쳐서 손맛이라고 하는데 아, 손맛 정말 어느 분야든지 한국 사람의 손맛은 뭐 대단합니다. 끝내주죠, 뭐. 아, 일단 영광입니다. 그래도 세 번째 중요한 항목에 제가 또 이 녹음이 꼈다는 게 그러면은 지금 너무 궁금해요. 저는 미국에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병원이 있는 위치하고 사시는 위치를 뭐 뉴욕 맨하탄 하면 영화에도 하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 옆 동네 같은데 한국에 있는 어느 도시랑 좀 비교를 해주신다 그러면 병원이 있는 위치하고 지금 사시는 곳하고 제가 그래서 그 여의도를 많이 비유하는데요. 아 여의도 네, 제가 살았던 그러네. 것도 마포였고 그래서 여의도가 섬이잖아요. 네네. 섬 위 아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 섬이 이제 맨하탄이라고 보면은 네. 그 목동 밑에 쪽, 여의도 밑에 쪽으로는 이제 네. 뉴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마포 쪽은 이제 뉴저지. 뉴저지. 예, 그래서 전에는 뉴욕 살다가 네. 뉴저지 이사 간 지 한 1년 좀 됐고요. 네. 예, 어차피 뭐 어느 쪽에서 오든 여의도 오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헤엄을 치든.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는 이제 주로 지하철 이용을 했고 지하철을 네. 칙칙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버스와 지하철. 버스. 네. 버스가 이제 일반 버스예요, 아니면 병원 버스예요? 일반 버스죠. 일반 버스. 네. 너 뉴욕 가봤어, 시드? 구경도 안 해봤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영화에서 막 봤어요. 터지고 막 무너지고 하니까. 네. 우리 작가 세연님이 또 외국을 많이 갔어요. 미국 아, 가봤어요? 네, 미국 가봤습니다. 뉴욕 1박 2일 했었습니다. 아, 뉴요커네 그러면. 아이고 부럽네. 아이고 침만 붙이고 오셨네. 그래 뉴욕 1박 2일은 좀 이건 너무하네. 그냥 발만 밟고 다시 왔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맨하탄이 여의도로 쳤을 때 목동 쪽이나 마포 쪽에 이제 사시는 거고. 예, 네. 아이고 쉽게 설명해 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신 거예요, 지금? 열흘 정도 된 거, 열흘. 열흘 네. 이제 언제 가세요? 녹음 끝나고 네. 4일 있다가 아, 4일 있다가 부모님이랑 이제 좀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겠네요. 원래 안 좋았었어가지고 아, 원래? 이번에 큰맘 먹고 네. 우주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예. 내 아버지를 포용해야 되겠다 예, 라는 예. 마음으로 왔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그러셨구나. 아, 예전에 호적에서 팠다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 정도 관계는 아니신 거고.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이제 좀 부자 관계가 좀 껄끄러운 집들 있잖아요. 아, 왜 그러실까? 이렇게 뭐 요즘 은 거의 남북 관계 수준이었는데 진짜로요? 이번에 오, 과감하게 오. 통일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괜찮네. 네, 그래서 녹음 오기 전에 네. 서로 흡수통일을 하기로 흡수통일 하기로 합의를 맺으셨네. 합의를 보고 아. 도장 찍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 진짜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럼요. 팩트로? 예?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구두상 합의를 받죠. 아, 구두상. 아. 이제 세월을 이제 우리 휴전하자? 휴전이 아니고 종전으로? 한쪽이 항복을 한 거죠. 아, 어느 쪽이요? 이게 흡수합병인데 흡수. 이게 오. 뭐 결국에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이 네. 완전히 흡수합병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주체는 우리 피터님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가정사의 비밀이라서 노코멘트로? 예. 네, 여기까지만. 나중에 세월이 가면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편에 다시 한번 나와서 가족 문제는 안 건드리는 게 낫죠.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간호사라는 일을 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하셨던 직업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따로? 비정규직. 아, 비정규직이셨어요? 네. 뭐였는데, 그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선생과 원장 생활을 좀 오래 했죠. 원장님, 영어 쪽인가요, 과목은? 네네, 입시. 입시. 네. 돈 많이 버셨겠는데? 그럴 시기가 있었었죠. 그죠? 근데 뭐 항상 이게 뭐 일종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래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수입이 한때는 학원이 돈 꽤 많이 벌었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었었죠. 그죠? 예. 근데 그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다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말이 좀 어려워질 수 있는데 네. 항상 행복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을 많이 해왔고 예. 이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한 것도 있고 또 우연치 않게 가려고 마음먹었던 시기에 학원이 조금 하락세였고 물론 갈 때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약간 또라이 소리를 좀 듣고 갔죠. 왜 가냐? 우리 업계 농담으로 학원가가 이게 반무대다라는 말 표현하고 반무대 연예인과 같다고. 네. 한철 장사인가요? 강의가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애들 밤과 후에 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반무대다. 인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기 있을 때 잘 나가는 거고 그게 오래 가진 않는다. 그래서 벌 때 벌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몸이 아프다고 뭐 무대 한 번 안 나가면 그냥 수입이 없으니까. 무노동 무임금이죠. 말 그대로 비정규직. 그러네. 고액 비정규직이죠.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반응이 즉각적이긴 한데
이게 전체로 놓고 보면 항상 다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극소수만 이제 예. 고액인 근데 거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부각이 되고 표현이 되니까 네. 뭐 신문 보니까 젊은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또 학원 강사를 꿈꾼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는. 어쨌든 저는 한때 학원가에 몸을 담갔었고 지금은 서울에 와서 구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학원 간판들 보이잖아요. 엄청 많죠. 건물마다. 예. 낯설어요, 되게. 음. 낯설고 저걸 했었나 벌써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그때 혹시 같이 학원계에 있었던 분들 들어와서 만나신 적 있으세요? 그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네네. 그 또라이라고 그랬던 분들 되게 만나셨으면 친했던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금은 부러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니까 그분들은 그 일을 좋아하시니까 네네.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는 않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좀 약했죠. 뭐를 하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내 길인가라는 항상 그 회의감이 이 한쪽에 있었었기 때문에 표현은 안 했지만 약간 겉도는 부분이 있었지만 또 다른 선생님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저의 경우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간호사 일을 하게 된 계기하고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다른 직업도 많은데 하필 왜 간호사였어요? 강력하게 느낌을 줬던 거는 사실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닥터 하우스가 아주 임팩트가 강했어요, 저한테는. 네네. 또 그 당시에 미드를 파기 시작했던 초창기였고 예. 되게 미드의 시작이 영어 때문에 시작을 하잖아요. 영어를 배워보겠다고.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는 영어를 배워보겠다고 자막을 띄워놔봤자 워낙에 전문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쫓아가기가 좀 버거운 드라마예요. 네. 그래서 탑을 달릴 정도의 순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드라마였고 저 때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말 중 하나가 뭐 인생 이모작? 이제는 뭐 21세기에는 뭐 이렇다 이런 말들이 이제 돌았는데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IMF 이후로 사라지면서 저 또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네네. 왜냐하면 학원 업종이라는 것이 제가 보통 정년이 짧아요. 예. 뭐 아시겠지만 애들 보내시면 네. 학원에 40 넘어가면 뭐 벌써 이제 퇴물 취급받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50 넘어가면 되게 재수학원으로 해서 아니면 저기 시골에 있는 기숙학원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코스인데 네. 그 코스를 저는 내부자니까 정확히 알고 있었었고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싫었어요. 그 코스가 수입도 좋고 괜찮아요. 보통 그렇게 빠져도 그 당시에 선생님들 한 6, 7번 기본으로 벌어 가셨으니까 오, 괜찮네. 근데 저는 싫었어요. 이게 들으신 분들이 너무 배부른 소리 하신다 할 수 있는데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삶을.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직업을 원했었다면 다른데 좀 그런 면은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좀 도와주는데 체계가 약해요. 그래서 잠시 가방끈을 늘려보려고 네.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등록을 하긴 했었었는데 예. 또 이제 좀 실망한 부분이 좀 많았었고 학교 돌아가는 체계에 대해서 예. 좀 안 맞았어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민을 준비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왜 간호사냐? 사실은 약사를 하고 싶었어요. 약사를 아니면 의사. 그래서 구글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죠. 예. 구글링으로. 제가 리서치에서는 시간을 단축할 길이 없었었어요. 의사를 하려면 10년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았었고 약사는 오히려 지금 늘어가지고 6년 뒤에서 7년제로 바뀌는 분위기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약사면 7년, 의사는 10년을 늦은 나이에 투자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뭐 제 스스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죠. 간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고 많이 달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고 뭐 A 대학교에 간호학과를 가면 그만이잖아요. 예. 그리고 졸업하고 같은 대학이면 같은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든지 뭐 알아서 취업을 하면 되는데 미국은 3학년에 다시 뽑습니다. 3학년에. 그래서 뭐 뉴욕 대학교라고 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예. 고3 학생이 시험을 봐서 간호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학 과목을 듣는 겁니다. 일반 뭐 인문계열 듣듯이 과학 계열 과목. 네. 그래서 간호대를 가고자 한다면 학생이 간호대에서 요구하는 이제 과목들이 있겠죠. 네. 뭐 생리의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뭐 미생물학도 있고 필요한 과목들을 이제 이수를 해요. 1학년, 2학년 동안. 네. 그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크게 자기 학점하고 예. 따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무슨 우리 유학생들 토플 보듯이. 예. 그래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한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시험은 이제 영어, 거기서는 국어겠죠. 그다음 수학, 과학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죠. 3학년에 선발해서 이제 2년을 맞추면 국가시험,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예. 그거 패스하면 이제 완전하게 간호사 되는데 여기서 약간 변칙이 있는 게 예.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여름 학기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교수님도 여름에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네네. 그 여름 학기를 정규 학기처럼 자기가 원한다면 알차게 활용할 수 있었어서 기간 단축이 가능하겠네. 그래서 전체 시간 단축이 용이한 조건이었고 제가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예예. 그다음에 3학년에 해당하는 간호대학에 들어가도 뉴욕대학교 예를 들면은 예. 2년에 끝내주는 일반 과정이 있고 저와 같은 상황이 많죠. 미국은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인생 2모작 3모작이 많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학 없이 1년에 끝내주는 속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 좋네. 2년 과정을 1년에 예, 1년에 단기로. 내용은 똑같죠. 다만 이제 노는 게 없는 거죠. 빡세게 하는 거네 한마디로. 예,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빡셌었죠. 그러니까 2년 과정을 1년에 한다 그러면 진짜 보통 그래서, 노력 갖고는 안 될 거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지나간 몇 년을 생각해 보니까 한 3번 정도의 영혼의 흔들림이 있었었는데 예. 그 한 번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야 내가 이걸 하면 이제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예예. 준비하는 기간 1년, 공부하는 기간 1년 혹은 뭐 몇 개월 더 붙여서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일단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제일 중요했죠. 예. 1년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과학 과목을 듣는 기간. 네네. 그다음에 제가 속성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제가 졸업한 학교는 정확하게 1년 3개월이에요. 1년 15개월. 3개월. 예, 15개월짜리. 학교마다 약간씩 개성이 있습니다. 난 9개월 정도 줄인 거네,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간에 좀 쫓기는 입장이었고 심리적으로.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사립은 부담이 되죠. 학비가 네. 물론 이제 신분이 되는 사람들은 빌릴 수는 있지만 돈을 네네. 빌리는 것도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동료 하나가 저와 정말 똑같은 케이스예요. 나이도 동갑이고 예예. 그 친구도 시카고 대학 졸업하고 식품회사 다니다가 네. 그 친구는 NYU로 갔어요. 밥 먹으면서 그 친구 교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어밖에 안 되는 친구인데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학비가 나왔는데 네. 8만 5천 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학비만. 학비만. 그 속성 프로그램 그 친구도 속성을 했어요. 예예. 1년 2개월인가 NYU는 네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외 기타 등등 비용은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되고 더 들어갔겠죠. 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상당한 투자를 한 거죠. 그 친구도. 그렇죠. 일단 억대가 넘어갔겠네. 한국 돈으로 치면. 예. 네. 저는 이제 그런 형편은 안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립학교를 지원했죠. 예. 다행히 돼서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해결을 했고 야, 아니 10분의 1이네. 다니는 내내 불평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도 워낙에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예. 그러려니 하고 그냥 다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예. 4년 과정을 얼마 만에 끝내신 정확하게 학교 다니는 기간은 2년 3개월이었고요. 와. 그다음에 8월에 졸업을 해서 2달 준비해서 이제 NCLEX RN이라고 우리는 이제 국시라고 부르죠. 국가시험? 예, 근데 거기 연방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에서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 NCLEX 라이센스 시험을 이제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4, 5개월 바닥에서 네. 헤매다가 구직 활동이겠죠. 구직 활동이 경제가 리만 사태 이후로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상황이 아니어서 여전히 저와 같은 신규 이민자에게 기회가 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미국은 그 입학은 몇 세 때 하신 건가요? 우리 나이로 38에 했죠. 야, 완전히야. 만학도네. 우리나라는 간호학과 근데 그런 과가 없이 2년까지는 그냥 일반 전공하다가 3학년 때 시험 봐서 이제 간호 쪽으로 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글신하고 좀 시간을 보내시면 네. 주요한 학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학교들 있죠. 예, 예. 들어가 보면 항상 일반 2년 과정과 속성 과정이 같이 있어요. 그런 거 알아봐도 괜찮겠다. 우리 저 작가세요도 의공학 박사예요, 그래도. 네.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때? 저요? 얘는 요새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더라. 녹음할 때마다. 제가 나온 학교는 브루클린에 있는 SUNY라고 그러죠. SUNY. 네네. 주립대학교 앞자 붙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한 다음에 이제 학교 이름 붙잖아요. 예, 뭐 예. UCLA 하듯이. 예. 그래서 SUNY DMC 다운스테이트 메디컬 센터거든요. 근데 그 학교는 우리나라에도 의과대학만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있죠, 예. 예. 평평대학교처럼. 네네. 그런 식이에요. 공립학교인데 종합대학교 안에 의과대학이 있는 게 아니라 병원 자체가 하나 통으로 의과 전문 인력 양성하는 주립학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일반인들이 의사, 약사, 변호사에서 끝이잖아요. 네. 그 외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 구경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공부한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큰 대학교들 네. 들어가 보면
비슷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라는 큰 줄기 안에 작은 가지들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간호사와 의사 중간에 있는 그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뭐 의사, 간호사면 끝인 줄 알았는데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나 보네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직업들을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많은 친구들이 그걸 하죠. 그래서 분화가 되기 전에 모여서 공부하는 과정이 기본 사이언스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네. 뭐 생물학이나 미생물학, 그렇기 때문에 해부생리 이런 것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학생들이 마음속에 생각들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친구는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 과목을 듣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애는 당연히 간호대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A나 MP, 네. 혹은 의사 이전에 하는 뭐 미드와이프 또는 뭐 퍼페셔니스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진로가 매우 다양한 상태에서 공통 과목을 듣는 거거든요. 열려 있는 길이 많네요. 다양한데 예. 그러면 우리 그 한국하고 미국에서 전공은 뭐셨어요? 그러면 대학 그 파이낸스, 그러니까 경영이죠. 경영 쪽이었고 한국에서는 네네.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너싱이죠. 간호학이죠. 간호학.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뉴욕에서 단시간 내에 간호사가 되셨는데 그 과정은 지금 설명해 주신 거네요. 그럼 누가 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시드가 30대 초반이니까 31요. 예, 31인데 맨날 사장한테 욕먹고 야근하는데 미국 가겠다 준비해서 그럼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7년 빠른 거니까 우리 저기 시드가 피터님 가셨을 때보다는. 정보화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네. 사실상 핵심 정보들이 돌질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공부를 할 때도 많이 느꼈죠. 저는 유튜브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글 쪽을 찾아보면 너무 썰렁해요. 없고. 정보의 공유가 너무 안 돼 있고 답답하긴 한데 간호사가 되는 방식이 사실상 공유가 안 된 방식이에요. 제가 이 경우는 순수하게 저희 어떤 생존 본능으로 해온 건데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몇몇 분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많이 도움을 드렸죠. 그렇구나. 이게 왜냐면 학생들이 많이 들어요, 요새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결심할 때 썼던 표현은 이제 신라의 골품제를 비유를 해서 대한민국 육두품들한테는 좀 힘들겠다, 살아가는 것이. 지금은 더 심해졌지만 당연히 저 때만 해도 스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과를 무시하고 좋은 학교를 꼭 가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좀 과장하는 표현을 써야 한다거나 뭐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집에 학원 광고지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많이 쓰는 말이 서울대학교 뿅뿅뿅 맞아. 배치동 직강 뭐 원장직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EBS 뭐 강사. 네, 뭐. 그런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싫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그리고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젊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빨리 돈을 벌고 싶잖아요. 서울에서 빨리 집을 사고 싶고 기반을 잡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노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이 직업이 지금은 좋은데 오래 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사람이 돈만으로 살 수는 없죠. 내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건가? 최소한 욕을 안 먹어야죠. 혹은 내 신변에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게 좀 보호가 되는 건가? 이런 좀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었었고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상황에서 미리 준비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내가 뭐 안 되면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준비를 해서 한번 밀어붙여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민을 준비한 건데 아까 질문을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준비를 해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정보의 그 어려운 말로 비대칭성이라고 그러죠. 정보가 이렇게 흐르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죠. 거기서 만나지 않겠어요? 예, 예. 서울에 다들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전세 주고 비용을 좀 마련해가지고 또 애들 교육 명분으로 해서 이민을 오신 분들이 사실 꽤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요즘은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걸 살려보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그 다음 거를 좀 도약을 하고 싶은데 할 때 시간 제약도 물론 있는 거긴 하지만 간호사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현지에 가면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초반에 내 나이 괜찮을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이 문제. 나이. 그다음에 남자라면 성별에 대한 문제. 근데 그거를 좀 건너뛰어서 바로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예, 예.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민을 많이 봤죠. 예. 뭐 당일민족 개념은 끝나지 옛날이긴 한데 이민을 갈 때는 태도를 정말 바꿔야 되거든요. 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 입장에서 그 시각을 가지고 봐줘야 되는데 내 몸은 이미 로마에 가 있는데 한국 사람의 시각을 자꾸 유지를 하면 아니 한말 못하죠. 마음이 피곤하니까. 네. 그래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좋네. 38대 시작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간호사 경력이 몇 년 차시죠, 지금? 만 2년 됐습니다. 만 2년. 정년은 있지 않습니까? 정년이 어떻게 되냐면 몇 세부터 자기가 은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몇 세까지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도 자기 하고 싶을 때 해서 체력이 허용될 때까지.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노조가 있으니까 네. 노조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62세인가요? 네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은퇴를 요청할 수가 있고 네. 연금이 이 계산되는 시기는 이제 5년 차부터 농담으로 메이저리그라고 하는데 예. 5년이 지나면 공식적으로 연금이 계산이 돼요. 물론 연차가 많으면 예. 더 받겠지만 내가 10년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45세에 그 병을 그만둬 버렸어요. 뭐 은퇴를 했든 어쨌든지 간에 네네. 그러면 10년에 대한 연금을 62세인지 5세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그 이후에 받게 돼요. 죽을 때까지. 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 최근에 은퇴하신 간호사 선생님이 한 30년 하셨다고 그랬는데 네. 개인적으로 물어는 봤어요. 예, 예. 4,800불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월? 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예. 이거는 자기가 일한 회사에서 받는 거죠. 병원에서. 우리가 말하는 국민연금은 따로 나오죠. 예. SSI라고 그래가지고 네. 페이첵에서 국민연금이 따로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유리지갑이니까 그렇죠. 적게는 안 나올 거예요. 병원에서 받는 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5, 6천 불 잡더라고요. 야, 그럼 뭐 그냥 편하게 그냥 노후를 사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는 은퇴자들이 여행업계를 먹여 살린다고 하는 게 네. 그게 뭐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뭐 연금 복권이 500만 원 준다 그러잖아. 몇십 년 주냐 그게? 그게 20년인 20년인데 뭐 세금 차포 다 띄면 뭐 300 얼마 된다 그러더라고.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사망시까지 나오죠. 예. 아이고. 그래서 아주 제대로 직업은 잘 잡으신 건데. 제 취업기를 말씀드리면 네. 뉴욕에서 구글신하고 대화를 해보면 예. 순위를 준다고요. 좋은 병원 혹은 대형 병원 혹은 뭐 연봉을 많이 주는 병원 뭐 어떤 이름으로 해서 순위가 나온다고요. 뉴욕에서 10개, 20개 정도 병원 순위 그대로 다 이력서를 보냈죠. 그대로 다 무응답. 무응답. 알고는 있었었죠. 얼마나 예, 힘든지를.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혹은 뭐 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삐뚤어진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차별 대우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반사회적인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예, 예. 어쨌든 인터뷰 요청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뭐 취업 박람회인가요? 예, 예. 열심히 쫓아다니고 했는데 좀 썰렁했죠. 네. 우연히 대형 병원에 인사 담당자가 나왔었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었어요. 와, 2년이 될래니까 또 물론 그렇게 되네. 인사 담당자니까 뭐 교포일 확률이 높죠. 예, 예. 한국말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시는. 네. 그래서 다리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명함을 달라고 그랬고. 진짜로? 네, 좀 절박했어요. 예. 그래서 이메일 보내서 나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랬더니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오. 자기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분이 지금 다니는 병원 인사과였어요? 아닙니다. 아니고. 전혀 다른 병원이에요. 아. 뉴욕에는 한 5개 정도의 큰 병원이 있어요. 크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도 그 정도 하나긴 한데 그분 병원은 아니었고요. 그분 다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를 하자고. 제가 이제 한국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인터뷰하면 된 거지 뭐. 그리고 아는 사람이 낙하산을 해준 건데 네. 이게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준비를 좀 불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너의 강점이 뭐냐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의 없게 했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구체성이 없는 거죠. 구체성이 네,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았나. 떨어지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느낌이. 이제 안 됐죠. 안 되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게 진짜 시험이었구나. 인터뷰가 네. 이 나라는 정말 시험이구나. 이게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좌절감이 2배가 됐죠. 다 된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미친 듯이 이력서를 보낼 때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가 어디다 보낸지 기억이 안 나요. 뉴욕은 나를 버렸다. 난 타주로 가겠다.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예. 항상 그걸 가끔 까먹는데 미국은 50개의 주가 있어요. 땅덩어리도 굉장히 큽니다. 다른 주가도 그 뉴욕 간호사 자격증이 통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인도스멘트라고 하는데 예. 바꿔주는 거죠. 바꿔준다. 그래서 타주 몇 개 주를 바꿔서 뉴욕 주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전국구 단위로 이력서를 보냈죠. 네. 여전히 무응답이었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예. 인터뷰를 하겠느냐. 그래서 뭐 하는 병원인지 뭐 어디에 있는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yes 해가지고 위치하고 시간을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문자 바꿔서 갔죠. 브루클린에 있는 보험회사였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사. 영어로는 홈케어 너스라고 하는데 예. 그걸 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뭔지도 몰랐죠. 뭐 하는 건지. 예. 교육 2주 받고 이렇게 하나 보다. 그거를 몇 개월 했어요. 한 4, 5개월 했나? 네. 짧은 기간에 또 우리 짧게 빨리 배우는 데는 잘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홈케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몸이 조금 아프신 분들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 건강이나 평가를 해줘서 12점 이상에 나오면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받게 해주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유행하는 요양원 관련된 비즈니스인 거예요. 뭐 당연히 한국 돌아가는 의료 상황이야 미국 거 따라갈 테니까. 네. 그래서 친척이 의사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다 결정권은 의사가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의사가. 네, 의사가 사인해주고 네. 하면 집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통원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이렇게 요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뉴욕에서는 간호사가 그럽니다. 제가 재량권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그 어르신들이 영어도 안 되시니까 한국 간호사가 필요했고 네. 그런 이유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네, 그래서 근데 재밌게 했어요. 뭐 어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뭐 영어보다 한국말 많이 하는데 네. 다 옛날 분들이니까 뭐 12점부터인데 11점 넣으면 좀 해줘 이런 거 있죠. 딴 데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해드리고 말씀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보험회사는 속도 모르고 이거 뭐 필요한테 이게 연락이 많이 오네. 참 훌륭한 간호사야.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또 뭐 본의 아니게 주게 됐죠. 예, 예.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게 내가 너무 내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남발한 거 아니냐. 이게 너무 권력에 취해가지고 네.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또 한편에도 불안감이 있죠. 예. 뭐 이런저런 차에 또 연락이 왔어요. 같은 병원에서 네. 같은 병원인데 유닛이 다르죠. 예, 예. 준비를 많이 했죠. 인터뷰 준비를. 네, 많이 했어요. 인터뷰 준비를. 예.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는 그 회의실에 모든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다 불러다 놓고 네. 돌아가면서 다 질문을 하게 하고 투표를 해서 한 명이라도 노를 하면 너는 안 뽑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빡세네. 근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 돌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예, 한 두어 명 들어와서 할 줄 알았더니 그냥 전체 다 모아놓은 거네. 그러니까 뭐 매니저 마음이니까. 네. 뭐 어쨌든 잘 됐고 일을 하기로 했죠. 그게 지금 다니시는 병원 같은데? 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복잡해요. 그 병원에 있는 의과대학이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이에요. 예, 예. 그래서 혹시 뭐 관련된 분이 들으시면 그 병원 하실 거예요. 네네.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뭐 내가 원했던 대학병원에 취업이 됐으니까 홈케어는 그만두고 네. 빨리 가야지라고 해서 그 시작점이 7월이었어요. 예. 근데 또 참 세상만서 알 수 없는 것이 그 인터뷰 합격 통지를 받고 일주일 있다가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너네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인터뷰를 보겠니?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좀 거만해지기 시작했죠. 붙었으니까 딴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네. 그러면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메일로 자세한 걸 보내줄 테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또 인터뷰를 보게 됐죠. 예, 예. 지금 다니고 있는 마운트사나이 병원에서 인터뷰 준비를 이번에 이제 할 때는 이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매우 거만하게 했어요. 내가 비록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지만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내 소신껏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오겠다. 네. 뭐 안 돼도 뭐 이게 딴 데 붙어놨으니까. 뒤에 숨겨놓은 카드가 있으니까 예. 굉장히 거만한 자세로 갔고 네. 갔더니 제 순번 뒤에 2명이 더 있더라고요. 네. 당연히 서로 눈빛도 안 마주치죠. 경쟁자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남자 매니저 한 분과 여자 매니저 한 분이 인터뷰를 해주셨고 정말 거만하게 했습니다. 뭘 물어봤고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 매니저분이 니네 학교가 다운스테이트야. 그러면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Is it closing? 뭐 이런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전혀 주의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뭔 말인가. 네. 그래서 한 1.5초 고민한 다음에
우리 학교 병원은 문 닫는 게 아니고 다른 자매병이 문을 닫는다. 네. 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말이 풀리면서 뭐 네가 이 병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상투적인 질문에 대해서 예. 열심히 배워야지. 그런데 홈케어 하면서 이 정부 의료 체계에 대해서 좀 배우는 게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해서 조금 디테일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보통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엘리베이터까지는 배웅을 해줘요. 근데 그냥 문만 열어주더라고요. 가라 이제. 분위기는 안 좋았네 느낌이. 네, 분위기는 뭐 그냥 맨하탄 구경 나왔다 오늘. 네. 그냥 센트럴 파크나 한번 둘러보고 가자. 며칠 뭐. 있다 결과 알려줄게. 들어가 그랬네. 그래가지고 뭐 여전히 내 마음은 아인슈타인. 다른 아인슈타인 병원에 가 있었죠. 근데 또 연락이 와요. 뭐라고 왔어요? 한번 인터뷰를 한번 더 하자고.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네, 이유가 네가 인터뷰했던 매니저들은 담당 매니저가 아니었고 휴가 갔었었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게 더 거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태도가. 보통 시간에 맞춰서 좀 일찍 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한 10분 전에. 좀 10분 후에 가도 뭐 큰일이나 있겠나. 늦지는 않았는데 태도가 좀 불량했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 1대1 인터뷰를 했고 제 이름을 보면서 너 코리안이구나. 우리 유니세프 코리안이 한 명 있어. 오.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는 진짜 요식행이구나. 이미 오케이 사인이 났구나. 네. 이게 신변 잡기적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사람들이 오케이 했나 보다. 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나중에 동료 간호사가 된 흑인 간호사가 제 이름을 보고 또 한 번 넌 코리안이구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찍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평소 같았으면 넌 어떻게 그걸 맞췄니?라고 이렇게 말을 걸겠지만 그래 나 코리안이야 하고 끊었죠. 그리고 8월 초부터 시작을 해라. 예.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도 헤드헌터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딴 데 이렇게 다 저울질 하거든요. 그럼 더 좋은 데로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 아인슈타인한테는 안 간다고 그러신 거 그러면? 그렇죠. 안 간다고 한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었어요. 그때는. 네. 물론 주변에 다 물어보 다녔죠. 어디가 좋은지.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음. 근데 뭐 주변이라는 게 썰렁한 상황이었으니까 네. 대답이 뭐 그다지 뭐 설득력 없었는데 교통 출퇴근이 맨하탄 아무래도 용이하죠. 네. 중심이니까. 네. 그게 이제 하나가 고려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연봉이 좀 차이가 조금 있었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두 개의 카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교만해져 가지고 몇 불 더 주는데 그러면 맨하탄으로 가야 되겠네. 그리고 실없는 친구들은 야 그래도 맨하탄이잖아라는 이름을 또 그렇죠. 밀기도 하고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맨하탄에 있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연봉과 교통편과 네임밸류를 많이. 네임밸류는 사실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고 남들의 아니었고. 고려사항인데 네.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정말 이렇게 내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맨하탄에 다니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레온님의 방송용이라는 거 맨하탄 간호사 뉴욕 남자 간호사로서도 족한데 아인슈타인은 어디였어요, 지역이? 지금 브롱스 그래서 브롱스. 지도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맨하탄이 섬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섬이 롱아일랜드죠. 예, 예. 많은 사람 알고 있는데 네. 왼쪽이 뉴저지고 뉴저지. 북쪽 위쪽 머리 쪽이 브롱스라는 곳이죠. 브롱스. 뉴욕 브롱스 남자 간호사 편보다는 뉴욕 맨하탄 남자 간호사 편이 좀 뭐 마케팅이 좀 되겠죠. 있어 보이니까. 예, 결과적으로. 예. 실제 팩트니까. 네, 그래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미국 이민은 유학 가시면서 가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영주권을 받고 갔죠. 영주권이 우리 저기 크루즈 대표님도 그랬고 제 친구도 그랬고 한 10년 있다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고 가신 거예요? 저도 그 정도 걸렸죠. 9.11 테러를 기점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 전후에 서류를 집어넣었으니까. 6년 전에 가시긴 가셨지만 그 예. 전에 미리 물밑 작업이 있으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오. 세상에 돌아가는 걸 파악을 하고 대단하시네. 그래서 흑수전이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용어는 쓰지 않았고 골품제라말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신분적인 제약이 벗어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신분사회로 가고 있구나라고 오래전에 이 몸 자체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 신분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혹은 열정이 있으면 좋았었는데 저는 그건 좀 약했고 예. 그 자체가 좀 피곤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다인종 사회에 가면 조금 더 마틴 루터 킹 말대로 저라는 사람의 캐릭터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물론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오랜 기간 했죠. 그렇죠. 학연 지연 없이 그냥 능력에 따라서 대우해주는 그걸 미리 아시고 이제 준비를 하셨던 거네요. 기대를 했죠.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 사실 그래요? 비슷합니다.
그래요. 물론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낙하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자기 번호표를 들고 있어도 낙하산은 낙하산대로 소화가 되고 번호표는 또 그만큼 또 소화가 돼요. 자원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공정하다는 뜻이죠. 어떤 그렇게 면에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또 왜 이렇게 자꾸 안 맞아?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다 네. 그 소위 말하는 페이버를 줘요. 예. 우리는 인맥이나 학맥을 되게 중시하고 걔네들은 소개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뭐 어느 학교 뭐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네. 어떻게 했든 공식적인 절차를 좀 우회하는 방식들은 다 있죠. 네. 있는데 내부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내부 경쟁이 치열한 사회예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일단 내부 경쟁을 통과하게 되면 상당한 실력자가 돼 있는데 예. 미국은 또 그러면 약하죠. 그러니까 기회가 더 많다라는 것이지 네. 단순히 뭐 여기가 낫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설명한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더 들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순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한국에서 학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선생을 먼저 아, 했죠. 선생님 하시다가 뭐 학원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민을 먼저 가서 아니요. 처음 직장은 이제 회사 잠깐 다녔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라는 비행교사를. 예. 그리고 이제 학원에 들어갔고 한 3, 4년 차 때 VLT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미국에서 학원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 서울에서. 아, 네. 예. 너 지금 착하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잠깐만, 너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네. 지금 처음에 제가 무슨 일 하셨냐고 할 때 그 얘기가 다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근데 미국을 전 유학 가시면서 그 이민 갔다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민을 먼저 가시고 그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해볼게. 지금 우리 피터님이 영주권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미국 이민 간 거는 6년 전인 거죠. 그렇죠. 2010년. 2010년에 가서 이제 6년째가 된 건데 네.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가면서 바로 영주권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사관에서 받고 갔죠. 그죠? 네. 어떤 절차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작가야세요가 그걸 질문한 것 같은데. 순서를. 그래서 제가 2010년과 9.11 테러 그 시기가 7, 네. 8년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7, 8년 전에 그 상담을 해서 네. 이민 변호사하고 네. 필요한 절차, 비용 모든 거를 다 맡기고 예. 또 시간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어느 정도 네네.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린 거죠. 아, 그게 7, 8년이 가능하네. 걸린.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은 지금 한 5억, 10억 가지고 투자 이민을 가서 영주권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냥 맨몸으로 가서 네. 한 10년 있다가 영주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피터님은 미리 물밑 작업 다 해놓고 딱 영주권 받고 가신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 몸이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네. 내가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해주셨어요, 초반에. 그래요? 예. 편집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편집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이해가 가셨어요, 이제 작가야세요님?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AS 차원에서 네. 9.11 테러 즈음에 이민 변호사와 굉장히 깊이 있는 네. 대화와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고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후회는 없다. 뭐 나의 운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신 건데 편법은 아니고 아주 합법적인 거였죠. 결론적으로 이제 합법이 된 거죠. 예, 예. 근데 그 과정은 이제 변호사의 어떤 뭐 능력의 영역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민 브로커 쪽인데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맡기는 고객 입장이니까 예, 예. 결과를 가져오면 그걸 족한 것이지 네. 뭐 일일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네요. 또한 이미 맡겨놓은 상태에서 내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명문대학에 합격을 시키는 입시 기계로서의 또 삶이 있으니까 또 그 삶에 또 충실했죠. 잘 풀린 케이스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 뜨거운 협상이 영주권 실패로 됐다 그러면 안 갔을 수도 있네. 복불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문상에 나오는 뭐 이민 사기나 예, 예. 그런 경우는 저는 아니었죠. 네. 좋은 분을 만난 거네. 네. 아, 2010년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네. 또 항상 뭔가 미리미리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예, 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글신과 또 오랜 깊이 있는 대화를 했죠. 예. 구글신의 조언을 받들어서 밀어붙여가지고 운이 좋게도 예. 정해진 시간 내에 취업할 때까지 몇 개월의 그 방황의 시간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걸 다 완료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뉴욕 남자 간호사가 된 과정이었고요. 간호사 중에서도 뉴욕 맨하탄 남자 간호사가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눈 뜨고 퇴근할 때까지 좀 일과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희는 12시간 교대고요. 네. 밤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밤에 근무를 원해서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신규한테 자리가 주로 밤에 나요. 신참한테는 좀 어려운 거 시키듯이 경력이 쌓이면 네네. 밤 근무를 또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랬나? 개인의 선택이죠. 어쨌든 뭐 네. 선호도가 뭐 주간추도 물론 있지만 네네. 저에게 기회는 밤이었고 네. 그래서 오후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고요. 예. 출근해서 인수인계 받고 환자 간호하는 일을 하죠. 네네. 그래서 호흡도 체크하고 동공 반사도 보고 약 투여하고 의사하고 케어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네. 뭐 그건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예. 뭐 미국이나. 그러면 퇴근은 다음날 오전 7시 반이신 거고. 7시, 보통 8시에 끝나죠. 7시 반에 또 인수인계 해야 되니까. 네. 아침 8시에 이제 끝나서 집에 와서 뭐 그건 똑같죠. 너무 피곤하시겠다. 그럼 씻고 며칠 쉬시는 거예요? 근무는 이제 4주 기준으로 3334예요. 13일을 일을 합니다. 4주면 28일이잖아요. 네네. 28일에 근무일은 13일. 13일. 일주일 근무 시간은 37.5시간. 37.5시간이신 거고 휴식 시간은 충분히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뭐 좋은 점이 좀 몰아서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주말 말고도 평일날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많지 않은 정규직 중에 하나죠. 그럼 만약에 그 12시간 밤 근무 하시면 뭐 휴식 시간이라든지 잠깐 눈 붙일 시간은 있나요? 저희 브레이크 타임이 1시간 반. 1시간 반. 한국보다 한 30분 더 주네. 한국은 1시간 정도 주잖아요, 보통은. 그것도 뭐 눈치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1분이라도 덜 휴식을 가지면 발끈해요, 발끈. 낮 근무가 밤 근무보다는 월급이 적습니까? 밤 근무는 저희 같은 경우는 5,000불 더 줘요. 야간 수당이 있으니까. 야간 수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력이 쌓이면 5,000불을 더 안 받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뭐 충분히 받는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뭐 애들 케어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근데 또 근무를 해보면 밤 근무 자체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영역이라서 뭐 어디가 좋고 나쁘다 할 수 없는데 저 자신은 별 차이를 못 느껴요. 아무래도 밤엔 자야 되고 낮에 일하는 게 정상인데 바이오 리듬이 좀 깨질 수도 네, 있잖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면 취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있고 네. 가자마자 어떻게 바로 주무세요? 아니면 뭐 배고프니까 식사하시고? 한두 시간 정도 극기의 시간을 보내고 네. 바로 먹어보는데 살이 찌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유 정도 마시고 팟캐스트 좀 듣다가 예. 이제 자죠. 부서는 어느 팀에 근무하세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 중환자실. 네. 많이 바쁘실 것 같은 다른 병동보다는? 저희 사촌 형님이 의사가 계신데 네네. 너는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이유가 너 환자 몇 명 보냐? 그래. 2명이요. 그랬더니 좋겠다. 우리나라 아산병원이나 서울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몇 분을 보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 우리 피터님은 2명만 케어하면 되시는 거예요? 네, 중환자니까. 야, 편하네. 네, 근데 또 이제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예. 사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중증도가 중요하다. 음,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얼핏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람이 중환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 의료 서비스의 거의 극한을 이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쓰는 약물이나 기계들, 우리 몸에 구멍이 있죠. 네. 귓구멍 빼고 나머지 구멍에 다 뭔가 꽂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입으로는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약간 반수면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중증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호흡기가 들어갈 거예요. 기도로. 네. 그다음 식도로는 식사를 할 수 있게 우리는 오지 튜브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식도에 관이 들어가겠죠. 네. 혹은 코로도 집어넣기도 합니다. 코가 입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건 NG 튜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소변 대변을 빼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소변관이 들어가고 또 대변을 빼주는 대변관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예. 혈관을 통해서 빨리빨리 약물을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손이나 팔에 있는 작은 혈관에 관을 연결하기도 하고 IV라고 하죠. 예. 혹은 심장 근처에 큰 관을 연결하기도 해요. 더 얘기하면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약을 투입할 수 있는 경로를 빨리 확보해주는 관들을 특히 큰 관들, 큰 약들을 쓰기 때문에 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배액을 해주기 위해서 가슴에 튜브를 꽂아서 피나 혹은 그 외에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빼주는 관을 꽂기도 하고요. 이 가슴 쪽에. 예, 예. 그다음에 이 배에도 꼽죠. 심지어 최근에 담당한 환자는 여성분인데 성기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네. 인공으로 방광을 만들었어요. 인공 방광을. 컨듀시라고 하는데 거기다 또 관을 꽂아서 빼주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관들이 여기저기 있고 그다음에 약을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너 개 약이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혈관에 펌프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암 환자 같은 경우 수술한 환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마약성 통증약을 많이 써요. 네.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인간의 활력징후라고 표현하죠. 활력징후. 네. 이 혈압이나 맥박이나 기본이 잘 돌아가는지를 모니터상에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인공호흡기상에서 보여주는 이 호흡수와 호흡의 질, 그 모니터를 또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피가 우리 몸에 돌 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위해서 또 인공 투석기를 돌려요. 일반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투석기와 다른 투석기가 있어요.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일반 투석기는 큰 기기가 와서 투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긴급한 경우에는 투석기가 따로 있어요. 두 종류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대한 모니터하고 약 투약하고 기록 다 써놓고 컴퓨터를 물론 사용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경우에 빨리빨리 이 의사한테 보고하고 케어 플랜을 짜고 그게 주 일이죠. 듣기만 해도 어렵네요. 일 자체들이. 아주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쉬는 날 주로 방콕 하고요. 예. 되게 친한 분이 스시 식당을 하셔가지고 네네. 그분 놀러 자주 가고 한국 분이시고. 네. 혼자만의 여행도 좀 합니다. 혼자만 여행. 예. 그러면 이제 여행을 자주 다니신다 그러셨는데 당일치기 추천 여행지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좋아요? 뉴욕은? 그거야 뭐 맨하탄 쪽이야. 네. 뭐 구글 신하하고 대화를 해보면 잘 가르쳐 주죠. 구글에서 알파고 때문에 우리 이세돌 기자가 아주 그냥 죽을 맛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희생양이 된 건데 아유 정말 구글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 피터님은. 중독이 있다면 네. 구글 중독? 구글 중독. 예.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끼고 살고요. 그다음 구글의 유튜브. 그다음에 유튜브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예.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보여줘요. 공유를 하니까. 실제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신체의 기능이나 이상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배워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네, 그리고 다큐도 많이 보고 다큐도 보시고 난잡한 이야기도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네, 광고 좀 꾹꾹 눌러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우리 시드하고 작가에서도 좀 가끔 누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맨하탄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미국은 그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뭐 말 그대로 뭐 교외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들만 부촌 예, 약간. 예, 부촌. 쉽게 말해서 부촌. 예예. 에 가면 우리도 뭐 연희동이면 연희동 도서관이 있듯이 네. 조그마한 도서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 돌아다니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예요. 또 그럼 부촌에 있는 도서관 가서 책도 좀 보시는 게 취미네. 그 특성이 다 있거든요. 네.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데가 많고 어. 호텔 그 이상의 시설을 해놨어요. 힐링이 되겠네 완전히. 그리고 사람이 북적거리지가 않고 예. 그다음에 그런 데는 피자나 이런 햄버거가 프랜차이즈가 거의 없죠. 예. 다 자기들끼리 완전 수제? 네, 그래서 맛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할 거나 책 읽을 거 혹은 그냥 앉아만 있기에도 뭐 소파도 이렇게 되게 편안하고 하니까 몇 군데 이렇게 정해놓고 조용히 다니면 좀 말 그대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구나. 이게 왜냐면 한국 다음으로 미국에서 많이 들으시거든요. 뉴욕 사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면 괜찮겠네요. 예, 근데 어떤 뭐 특정한 동네 특정한 도서관이 아니라 네. 거기에 사시는 분이라면 동네 사정 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뉴욕 인근에 소위 좀 이름이 있는 동네의 그 지역 도서관. 을 추천하신다. 네, 한번 뭐 재미삼아서 한번 가보시면. 주로 이제 쉬는 날은 가까운 뭐 당일치기 여행이나 그 친한 한국인이 하시는 스시집이나 부촌에 있는 도서관을 가셔서 이제 힐링을 하시는 건데 들어보니까 다니시고 있는 병원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던데 직원 수하고 직책은 그냥 어떻게 되세요? 2년 차니까 이제 신참인가? 취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해서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예. 굉장히 좀 신입생처럼 오, 그렇죠. 좀 업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긴장도 되고 제 이제 스스로 그죠? 흥분도 되고. 네, 야, 나 드디어 뭐 입성 아닌 입성을 했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첫째 날 병원의 강당에 네.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의 그 시기에 고인된 사람이 전부 다 모여서
병원장이 직접 강의를 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정도. 우리 회장님 뭐 강연하듯이 네네. 그래서 아주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그때 이제 뭐 자랑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렇죠. 병원장이니까. 그래서 미국 철도공사가 제일 직원이 많은데 네. MTA라고 두 번째로 우리 병원이 많다. 정말로요. 그래서 뭐 상당히 뉴욕주에 기여를 하고 있다. 뭐라는 차원의 말씀하신 프라이드가 대단하시겠네, 그냥. 것 같고 네. 제가 프라이드를 가질 이유는 없는데 네. 어쨌든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그런 게 있고 뭐 우리 병원이 R&D가 아주 훌륭하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네. 하면서 예로 들어준 게 그때 인류의 꿈 중에 하나인 감기 백신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대단하네. 이게 진짠가? 이게 뭐 약간 잘못 예. 들었나? 감기가 불치병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백신을 맞으면 모든 감기로부터 해방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병원장이. 예. 병원장이 얘기했으니까 일단 믿어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뻥이 좀 센데, 그분? 근데 그 병원에서 실제 쓰는 돈이 굉장히 많겠죠. 네네. 우리나라 대형 병원하고 뉴욕 대형 병원의 차이점 중 하나 그거거든요. 그 리서치를 많이 한다라는 거. 뭔가 개발, 발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직원 수는 그러면 이제 아까 철도공사 다음으로 많다 그랬는데 몇 네. 명 정도 돼요? 3만 5천 명 정도라고. 아, 진짜로? 그걸 뭐 제가 뭐 세볼 수는 없는데. 네. 네. 엄청난 규모의 병원이네요. 그런가요? 엄청 뭐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은 더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때 그걸 조사를 단순히 못 뭐 해봐갖고 인원 수로만 인원수만 따지자면 따져서는 절대적인 숫자는 없는 거니까 뉴욕에서는 제일 고용을 많이 하는 것이 철도공사니까. 네. 그 다음으로 그다음 많은 게 많다. 네. 지금 다니시는 병원이고 지금 우리 녹음 중에 우리 저 시드님이 약속이 있어서 일어나신다 그러니까 수고했어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민이나 그 외국 회사 취업 등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우리 피터님 이제 성공 케이스신데 경험자로서 한마디 해주신다 그러면 어때요? 추천을 하세요? 아니면은 뭐 힘들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한국에 있고 그 가족이 한국에 남길 원하면 한국에 있는 게 좋겠죠. 좋고 단순하게 뭐 국내, 국외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항상 무리가 있는 거고 예. 피터님 제 경우로 경우는 봤을 때 저는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미국 병원 생활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힘든 게 많죠. 다만 그것을 받아들인 태도가 다른 거겠죠. 남들 보기에는 뭐 단순히 베네핏이나 휴가나 아니면 뭐 연봉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네.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받아들이느냐. 네. 제가 학원 일을 할 때 학원 일도 분명히 수입만 놓고 보면은 의미가 있었지만 과연 이것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실 때 단지 내가 있는 곳이 싫어서 싫은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구구식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쉽지가 않죠. 사실 성인이 돼서 자기 족을 떠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제일 먼저 정말 내가 이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내가 한국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에 가면은 말 그대로 이방인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 적응하기가. 이방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만족도를 더 가질 수 있는가 더하기 빼기 하면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를 스스로 정말 정밀하게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런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신 다음에 그럼 난 가겠다 하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40, 50대 이민을 얘기할 30, 40대 네.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이 많죠. 옛날 분들은 전부 다 생경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6, 7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단순히 가서 뭐 세탁소나 네네. 이런 뭐 옛날에 많이 하셨던 그런 비즈니스들 말고 내가 여기서 직장을 다녔듯이 또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싶다 하면 이제 재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쪽에 특정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시간, 거기다 들어가는 비용, 다음에 공부의 어떤 강도 여러 가지 비교했었을 때 간호사도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중요한 연봉뿐만 아니라 이 의료보험도 온 가족들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최고네요, 그게. 그래서 보통 캘리포니아 뉴욕에서는 웬만큼 경력이 있으면 다 10만 불 내외 나옵니다. 연봉이.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정도면 뭐 큰 부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4인 가족 뭐 비단지고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이들은 부럽겠어요, 엄청.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이 다들 일도 잘하시고 실력들이 좋으시니까 계속 간호사 이민을 가시기 위해서 대기 중이죠. 네. 다만 지금은 이제 문호가 좀 좁은 상태고 그래서 여전히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기를 갈망하는 걸로 알고 있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거나 미국에서는 간호사가 좀 존중받는 직업이니까 그런다 그런 것도 그러더라고요. 있고 그다음에 수입적인 부분도 있고 예, 예.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자녀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간호사분이 선망의 직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접받는 직업은 아닌데 예, 예. 미국은 뭐 간호사나 소방관 이런 분들이 좀 대접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때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9.11 테러 났었을 때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예, 소방관 분들이 그러니까 빌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들어갈 때 캡틴이 먼저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 상급자가 네. 전해드린 얘기긴 한데 무슨 뭐 소방관 대회를 하면은 뉴욕에서 1, 2등을 다투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주요 핵심 인력들이 많이 사망을 해가지고 많이 돌아가셨구나. 등수가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사회 자체가 이분들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구나라는 그런 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소방관에 대한 처우도 물론 좋지만 네. 존경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 간호사, 의료 계통의 직업들이죠. 집을 살려면 이제 은행을 방문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은행에서 상당히 예우를 해주는 오, 존중받는 느낌 생활에서 예. 많이 느껴서 좋고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우리는 되게 수직적이잖아요. 그렇죠. 중국 분들 얘기 들어봐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유교 문화 자체가 네. 위에서 찍어 누르는 분위기인데 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미국 모르겠고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 학생 때 이제 여러 병을 돌면 실습을 나가잖아요. 예. 이 실습 나가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컨퍼런스를 항상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예. 뭐 아무 질문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한 학생이 이걸 물어봤어요. 네. 어떤 주에서는 간호사가 이렇게 힘들다. 의사들이 자꾸 마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선생님은 영어로 rundown이라고 rundown 번역하면 밟아버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그래서- 사람 있으면 밟아버린다. 런다운 해버린다고. 네. 그리고 그 이후 뭐 실습이나 실제 근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의사한테 일방적으로 오더를 받는다는 느낌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거네 그건. 특히 이제 제일 의사의 높은 자리가 과장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어텐딩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스터 앤드루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뭐 이름이 마이클이면 마이클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개를 할 때 제일 그래도 지위가 있으신 분인데 네. 나를 마이클이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친구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일종의 분위기예요. 이 병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환자만 우리가 열심히 케어를 하면 되지 우리끼리의 상하 관계가 형성이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저하게 되고 네. 그러면 환자한테 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실제 예. 농담같이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네. 우리나라는 뭐 의학 드라마가 잊을만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의사는 상당히 위에 있는 걸로 묘사가 되고 간호사는 약간 서브하는 역할이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주 공평하네. 마찬가지로 간호사 이 용어의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조무사라고 하면 낮아 보이긴 한데 네. LPN이나 뭐 이 테크니션처럼 간호사 밑에 있는 연봉으로 보면 네. 밑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죠. 항상 예의를 갖추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디에다 상하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 오로지 내가 눈치를 봐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예. 직속 상관, 바로 연관된. 바로 이미디엇 슈퍼바이저라고 그러죠. 예, 예. 직속 상관.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업무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인턴이라면 직속 상관이 레지던트일 수 있죠. 예, 예. 과장님 바쁘니까. 예. 그런 직속 상관은 무섭죠. 그런 건 있고. 자기들끼리에 있어서. 근데 우리처럼 뭐 병원장이다. 우리 병원장 지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그냥 다 되는 거니까. 영어로 so what?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가서 어이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허리 90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장만 지나간다 그러면 벌써 이제 난리가 나는데. 제가 병원장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구나.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좀 그런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여러 방면으로 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비교해 주신다 그러면 땅콩 항공 타고 오면서 네. 그냥 몇 가지 적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오며 가며 느끼는 거. 네. 기본적인 건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제가 비정규직이었고, 예, 예. 그래서 그 좀 자조 섞인 얘기들, 학원 선생으로서 수입은 좀 나을지 모르겠으나, 뭐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네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뭐 좋은 학교 들어가도 다 학교 공부에 충실했어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크레딧으로 돌아오는 게 없고 예. 그다음에 뭐 4대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저 휴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예, 예. 무노동 무임금 한마디로 네. 아 나도 휴가를 가고 싶다. 네. 정규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친척분들이나 이제 사촌 형제들 많이 이제 만났는데 네. 며칠 전에 이제 신세계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강남 아, 강남 신세계? 네. 예. 한두 시간 전에 이제 갔거든요. 예. 둘러보려고. 미국에서 새로 배운 게 커피 마시는 거예요. 예, 예. 아, 그 샌드위치를 새로 배웠는데 그 맛을 느끼는 거를. 네. 그래서 커피를 시켰는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한국이 네. 왜 비싼 거야, 근데? 5,000원인가 6,000원 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동네에서 조금 그 수제로 만드는 커피도 3, 4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진짜로. 큰 사이즈로 예, 예. 좀 비싼 것 같고 맛이 좀 달라요. 맛이 좀 너무 가볍다고 해야 되나? 저는 좀 진하게 마시는데 저도 좀 진한 걸 좋아하는데. 예, 신세계만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제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예. 달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우유 계란처럼 그 기초식품 있죠? 예, 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해서.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샀는데 몇 cc인지 모르겠어요. 뿅뿅 우유. 서울로요? 예. 3,800원 냈거든요. 네. 환율 대충 잡았던 3불인데 예. 그 정도면은 갤런 사이즈 있죠. 아주 예, 예. 그 드럼통 사이즈라고 하나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게 큰 네, 사이즈 네, 우유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그냥 서울우유 웬만한 거 살 돈이면 미국에서는 진짜 갤론 같은 그 드럼통 같은 우유 살 가격이란 얘기네. 그래서 그 기초 네. 식품 가격이 좀 센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구나. 예. 옷은 어때요? 옷이나 이런 거는? 제가 신세계 있을 때 내 몸에 걸친 걸 확인해 봤거든요. 네. 여행 가방은 샘소나이트였고요. 유명하죠. 예. 예. 한 150불 정도 같아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자켓은 등산 브랜드 중에 아크테릭스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한국 사람이 되게 비싸다고 막 좋아하는 건데 보여주기 좋다고. 예. 그것도 120, 30불 줬어요. 네. 살 때. 그다음에 지갑이 팬드예요. 오래전에 예. 샀는데 명품이라고 그러죠. 명품이라고 한국에서. 하는데 250불 정도 되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신세계 근데 돌아보니까 실제 어때요? 돌아보니까 가방은 비슷한 걸 70만 원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그다음 걸 보니까 120만 원 붙여놨어요. 비싸더라고. 어휴, 너무한다 싶어요. 네. 그래서 팬드도 가격이 너무 세요. 비슷한 게. 예. 똑같진 않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호구가 됐을까요?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요. 네. 그래서 외식비는 물론 비쌉니다. 사람을 손가락만 움직여도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다며. 근데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되게 쌉니다. 그리고 공산품은? 기초식품은 싸고. 음, 근데 서울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브랜드 입혀가지고 그것도 되게 비싸게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식당이나 뭐 머리를 깎는다거나 안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 손이 가는 것들은 오히려 미국에 비해서는 저렴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도 기름값 싸잖아요. 엄청 싸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도 한국이 1,000원이면 미국 한 400원 정도? 그다음에 제네시스인가요? 이번 현대가 이렇게 뭐 야심작으로 내놓은 거? 그렇죠. 렉서스처럼 이제 별도 브랜드로 뭐 만들었죠. 하여튼 예.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차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그 뭐 한 5만 원, 6만 원 사이입니다. 한 60% 정도? 그리고 또 외국 나가는 차가 또 달라 또 안에 게. 그거는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아 전에 그 그런 자동차 말들은 예. 말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계 하시는 분 제 방송에 나왔는데 비슷하게 얘기는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고 이제 학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려대 대학원에 잠깐 몸을 담궜을 때 네. 삐졌던 게 세 과목을 예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예. 바쁜 사람은 한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세 과목 들을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있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학비를 똑같이 받아요. 융통성이 없구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 사기당한 느낌이에요. 예.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크레딧당 차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 과목이면 자기가 들은 과목만. 크레딧이니까 네. 곱하기 가격만 붙이면 되잖아요. 네네. 그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좀 황당했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예. 속성으로. 그러면은 그 여름 학기나 간이 학기를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 과목, 그러니까 선수 과목이라고 하죠. 그걸 네. 들었던 학교가 헌터 칼리지라는 곳이에요. 맨하탄에 있는. 예. 그곳은 봄 학기, 가을 학기, 여름 두 학기, 심지어 겨울 학기까지 5학기가 있는 거예요. 풀로 돌리는 거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잘 이용을 했거든요. 잘 네네. 사용을 했어요. 예. 여름 학기까지는 귀에 익으실 텐데
1월 달, 그러니까 12월 30일 끝나고 1월 2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20 며칠 날 끝나는 아주 짧은 네. 그 겨울학기라는 것도 있어요. 2과목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맘만 먹고 내가 안 쉬고 공부하려고 그러면 학점 빨리빨리 딸 수 네.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내가 1년에 하고 싶어도 2년 다녀야 되니까 석사 과정을 그렇죠. 그런 게 차이점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제 제2, 제3의 인생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낭비적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학생 위주로 짜여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죠. 그런 거는 제가 굉장히 좀 삐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 아버지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몸 안 좋으시다며요. 그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이제 넣는다고 그러죠. 이 혈관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 예,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버지 다니는 병원의 과장님이 너무 바쁘십니다. 오전에 예약자만 50명이에요. 며칠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10분도 대화를 못했어요. 네. 과장님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과장님을 뭐 불평할 수는 없고 10분이면 많이 보신 거예요. 원래 방 2개 해놓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 환경이 어쨌든 다른 건 있고요. 당연히 또 한국 사람이니까 음식은 맛있죠. 오리탕 좋아하니까 오리 좋아하세요? 오리, 구이, 탕 뭐 다 좋아합니다. 음. 그다음에 택시비 저렴해서 7,000원, 8,000원 나오면 그냥 10,000원 드리고 오거든요. 그럼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1, 2,000원으로 기사님이 하루를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용산에서 서초 택시 타고 오는데 10,000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은 만약에 같은 거리 갔다 그러면 세 얼마 배? 나와요? 3배. 네. 좋은 이제 게 있긴 있네. 이게 사람이 개입되는 일이잖아요. 핸들을 돌리니까 네. 팁이 들어가야 되죠. 외식도 비싸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도 있지만 팁이잖아요. 보통 지금 20% 줘야 돼요. 미국은 네. 그래서 3명이서 100불어치 먹으면 100불을 준비하니 큰일 나죠. 120불 정도. 세금에다가 130불 정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머리 돌아가죠. 30불의 환율이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한국이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한류. 한류. 네. 어때요, 진짜? 느껴져요, 피부로? 고소미를 제가 뇌물용으로 많이 뿌리거든요. 맛있죠. 단 한 그거?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끝내준대요? 먹어보신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노란색 각진 거. 네, 고소미 말 네. 그대로. 고소미. 그쪽 과자들이 설탕을 되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과자들이 좀 담백한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잘 만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고소미인데 뭐 당연히 드라마들도 많이 보고 영화도 뭐 동양인들 위주로 많이 보고 여러모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죠, 이미지가.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한국이 불법 다운로드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보다 네. 오히려 빨리 개봉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저도 불법에 개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궁금한 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영화 보면 한 10,000원이라고 치면 미국은 영화 한 편 보면 얼마예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 저 최근에 본 영화가 베테랑인 것 같은데 개봉했거든요. 아, 그래요? 뉴욕에서도 그 정도 비슷하게 줬어요. 비슷해요. 예. 아, 그런 것도 별 차이는 안 나네. 이거 뭐 악플 달릴 수 있는데 알수 네. 못하면서 어떤 사람은 12불 줬을 수도. 제가 하여튼 비슷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럼 많이 가면은 우리 한국 영화도 많이 외국 분들도 많이 보시나요? 보기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막이 떴나 그때 영어 자막이 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막이 들어갔겠죠, 당연히. 예. 근데 미국 사람들 자막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진짜 나는 근데 영화를 좋아하니까 보면은 너무 부러운 게 걔네는 영어가 모국어니까 예. 너무 편할 것 같아. 그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영화 진짜 영어로 자막 넣는다 그러면 그 맛이 안 살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기계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는 느낌을 전달하기가 한계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얼핏 보니까 이제 여기 삼성폰 쓰시는데 저는 반대로 또 아이폰만 쓰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쓰시는 것 같아요? 대충 만나보면 사람들. 거의 아이폰인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명품 사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이 굉장히 작은 사람들 많이 사요. 무리를 해가지고. 음, 부자들은 이제 사는지도 모르게 사죠. 네. 중간에 계신 분들은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잖아요. 어느 예, 정도 예. 연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10만 불 내외 연봉이신 분들은 비싼 거 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 검소하네, 의외로. 네,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지르는 개념으로 한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못 먹을 바에 쓰고 보자. 막 이러나? 어쨌든 뭐 단순히 대수로 따지면 삼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대수로 따지면. 미국 사람들도요? 네, 그리고 저희 병원에 TV. TV. 환자들 TV 받으잖아요. 예, 예. 저희 건 다 LG예요. LG. 좋아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TV 싼 거잖아요. 네네. 비싼 게 진짜 그 기계 장비들이거든요. 예, 예. 뭐 여담으로 저희 이번에 병원에서 침대를 다 바꿨어요. 환자 침대를. 네.
중환자형 전문 침도로 바꿨거든요. 이번 예. 새로 나온 걸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동 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 이제 언어 선택사항에 한국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좋네. 너 이거 갖다가 팔라고 그러겠구나. 이제 한국에. 그랬더니 당연하지, 이 사람아. 당연히 이거는 기본 수출 개념이지. 근데 이제 제가 신기해가지고 네. 가격은 찾아봤죠. 구글 씨한테 물어봤는데 침대 하나만 $14,000예요. 진짜로요? 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구매는 뭐 하겠지만 예. 제한적으로 하겠죠. 뭐 귀빈실이나 넣겠네. 예, 근데 굉장히 놀라운 기계거든요. 네. 마사지도 해주고. 진짜로? 우리나라는 그냥 접었다 폈다밖에 안 되잖아. 야, 좀 올려봐. 그러면 이제 밥 먹을 때 올리고. 아, 그래가지고 진짜 돈이 좀 되면 네. 부모님 하나 해드릴까, 저 침대를.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막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기능이 막 장난 아닌가 보네. 예, 한국어로 메뉴가 나온다니까 좀 뿌듯하네요. 걔네들 뭐 장사하려고 뭐 넣는 건데요. 네. 뭐. 아, 왜냐면 내가 아이폰 앱을 받아도 일본어는 꼭 나오는데 한국어 없는 앱들이 있어요. 그럼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 요즘은 게임 같은 거 하면 우리가 뭐 IT 강국이니까 외국 게임 받아도 한국어는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요즘. 그 제가 지금 쓰는 게 S6거든요, 갤럭시. 네네. 예, 근데 380불 줬어요. 왜 그 외국이 더 싸냐고 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한국은 100만 원이에요, 거의. 제가 살 때 판매하는 사람이 프로모션이라고 했거든요. 네. 삼성 전화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떨이셀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네. 아,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만 호객님들을 양산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어쨌든 뭐 2등을 하고 있는 건 좋은 건데 기계당 마진이 너무 작죠. 맞아요. 떨이셀 할 네. 정도면 고민일 거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폰 쓰는데 미국은 어때요, 좀? 싸죠, 더 한국보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예. 기계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네. 당연히 10불이라도 저렴하죠. 아, 뭐 미국은 2년 약정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니면 기계를 사서 그냥 지금 유심 꽂아서 제가 쓰는 할 거예요?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있었었는데 네. 지금 제가 할 때는 그냥 현금 주다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할부로 하든지. 할부로.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약정은 없고 신문에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는 거 약정이 다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은 예. 우리나라 약정 껴야 돼. 예. 근데 그게 24개월 약정한 거 다 해보잖아요. 결국 100만 원 훨씬 넘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일시불로 기계 사서 음. 유심 꽂고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니까 오히려.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서서 좀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역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뭐 직구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그 가격하고 똑같이 해서 경쟁할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국민을 좀 그러니까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런 게 없으니까. 그게 참 한국 사람으로서 느끼는 슬픔인가요? 캠리를 절대 아직까지는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렇죠. 도전은 물론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제네시스 몇 명이나 사겠어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보면은 어때요? 우리 현대차하고 도요타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게? 항상 한국 제품의 느낌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tter죠, 예전보다는? better. 항상 better 하다고. 근데 영원히 best가 안 되는 거죠. 베러는 돼도 베스트는 아직 안 된다. 그러니까 better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후발주자한테 잡혀요. 그렇죠. 근데 베스트는 살아남는 거거든요. 예. 벤츠가 뭐하러 소형차를 팔겠어요. 마진도 작은 걸. 네. 피곤하게. 도요타가 뭐하러 그냥 그 용을 써가면서 렉서스를 밀고 있겠습니까? 소형차 만들기 싫다라는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되는 거. 현대도 마찬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소나타가 중형차인데 네. 캠리급으로 캠리랑 경쟁이 안 되니까 가격 경쟁밖에 안 되잖아요. 가격을 많이 뭐 제대로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뭐 언론 플레이인 것 같고. 미국은 뭐 현대차 사면 뭐 소형차 하나 껴주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아니 뭐 제가 뭐 현대차의 관계자를 하더라도 예. 소나타 한 단계 위를 뛰어넘고 싶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힘들다. 소나타 한 단계 넘어서는 소나타 정도의 어떤 인지도를 갖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영어는 어떠세요? 소통에는 어려움이 영어는 없으세요? 못하죠. 모국어가 아니고 지금 한국말 하니까 너무 신이 나고 기분이 좋은데요. 네. 장기전. 공부라는 거는 인문학 수업이 아닌 이상 토론을 가지고 점수 따는 것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독해력이 좀 받쳐줘야 되고 글을 또 쓰는 그 정도. 그러니까 듣기 능력 또 말하기 능력은 조금 뒤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왜냐면 이제 중환자실인데 의사소통 잘못 듣다가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참 사람이 환경에 적응한 동물이라는 것이 예. 말을 하는 능력은 퇴화가 되고 네. 중환자실에서 네.
그 빈자리를 듣기 능력이 오히려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귀를 토끼 귀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생존할 수 있을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듣는 거는 이제 되니까 그리고 스피킹만 조금 못 네. 따라가는 거네. 듣는 거보다. 이제 스피킹이 대화라는 게 보통 한쪽은 주도적으로 말을 하고 한쪽은 거기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당연히 수동적으로 대답을 열심히 하는 입장이니까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좀 짧게 하는 편이죠. 짧게? 네. 대답하는 입장이 주로 많으니까. 듣는 건 완벽히 되니까. 그 완벽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네. 다만 이제 병원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은 빨리빨리 습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오히려 제가 중고등학생하고 대화를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겠네. 예. 네, 과장님이나 그렇지. 매니저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편하죠. 어차피 병원 전문 용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냥 실제 중고생들은 그냥 자기네 생활용어를 막 쓰니까 그게 더 오히려 힘드시겠네. 무슨 러시아 말 하는 것 같고.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지금 뭐 테레비 보고 뉴스 보고 이런 거는 전혀 지장 없는 정도. 그렇죠. 듣는 영어로는 뭐 뉴스가 제일 쉬우니까. 그죠? 뉴스는 대중 언어잖아요. 표준어로 하니까. KBS, MBC 뉴스가 대졸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대중 뭐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한다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예, 예. 뉴스가 제일 쉽죠. 이해하기는. 그렇구나. 지금 제가 시즌 2 114회부터 다시 1, 2부로만 하기로 했는데 최고 긴 1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피터님께. 지루하지 않게 잘 편집하시면 되죠, 뭐. 4부로 나누니까 리스트도 너무 길어지고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1, 2부로만 할 건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네. 최고 긴 1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피터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뿐 아니라 SNS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팟빵에서 파트로 후원해 주시거나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내 눈이 딱 들어와 너무 미안해지는 말 가만 봐 딱 한 번만